여수의 한 수상 구조물 제작 업체에 대한 시 당국의 감싸기 정황이 점입 가경입니다. 부당하게 보조금을 타내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까지 포착됐는데도 업체만 두둔하는 분위기입니다. 여수 신월동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땅굴은 일제강점기 해군기지 시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해군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군수품을 만들었던 창고로서 이용했던 저는 벙커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역에서도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었던 전남 중부 농어촌 지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장도를 앞두고 나로 우주센터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발사 준비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우주 개발의 의미와 현재 준비 상황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을 살펴보는 15분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여수의 신월동 해안가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관로와 동굴, 최근 저희 뉴스를 통해 전해드렸습니다. 100m 이상으로 추정되는 의문의 구조물에 관심이 집중됐었죠. 누가 언제 설치했는지도 확실치 않아 궁금증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일제강점기 당시 해군기지 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문헌이 나와 주목됩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관로를 수십 미터가량 지나자 사람이 서서 걸을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굴이 나타납니다. 여수시 신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구조물의 내부 모습입니다. 구조물 안에는 알 수 없는 장비와 모래주머니 등 사람의 손길이 닿은 흔적도 보입니다. 과거에 해당 부지를 소유했던 기업체 측도 구조물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고 여수시 하수관 지도에도 전혀 존재가 없습니다. 여수시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고 한화 측에서도 이 관로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이건 과연 누구의 것일까요? 도대체 언제, 무슨 이유로 만들어진 시설일까? 취재팀은 관로와 이어진 굴 모양의 넓은 공간을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일본 해군 항공기지 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일본 해군 관련 문헌을 입수했습니다. 일본 국립공문서관이 보존하고 있던 일본 해군 내부 문서입니다. 여수시 신월동 일대의 옛 지도를 수록하고 있는데 현재 신월동의 지형과 대부분 일치하고 현존하는 수상 비행기 활주로 위치와도 들어맞습니다. 구조물이 발견된 위치를 고지도와 비교해보니 유륙으로 추정되는 관로 표시와 포개집니다. 이 비치도 시설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비행기를 연료를 공급하려는 측면, 연료고이든지 아니면 어떤 군수품을 만들었던 창고로서 이용했던 저는 벙커로 확실히 보여집니다. 발견된 구조물과 불과 5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이렇게 일본 해군 202 부대가 사용했다는 수상 비행장 활주로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최근 누수 민원을 이유로 구조물의 입구를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시멘트로 메워버린 상황. 역사학계는 구조물들이 여순 사건을 일으킨 14연대와의 관련성도 높은 만큼 지금이라도 철저한 조사와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시가 수상 구조물 제작 업체와 어촌계의 짬짬이 정황을 눈감아주려 한다는 의혹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여수시의 업체 감싸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수시가 발주한 또 다른 사업에서도 자격 미달 논란에 이뤘는데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거듭 업체 입장만 두둔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웅천지구 앞바다에 부잔교를 깔아 관광 숙박시설을 짓는 여수 웅천마리나 항만 개발 사업. 축구장 20개에 이르는 면적에 1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지난해 여수시는 입찰 공고를 내 시공업체를 선정했는데 낙찰 과정에서 서류 조작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최종 발표가 난 지 2시간 만에 1, 2위 업체가 뒤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위로 밀려난 업체는 심사위원 2명의 점수가 확인 날인도 없이 수정돼 있었다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순위를 잘못 발표한 건 행정상 실수였을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홈카프의 부분은 심사위원들이 수정된 부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좀 심사위원들도 심사를 하셨고, 단지 저희들이 좀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서 그뿐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석연찮은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신기술 특허 제품 사용 실적이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1위를 한 A업체가 특허 실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는 허위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결국 여수시는 대한변리사협회에 자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 협회도 특허 실적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놨는데 다시 개인의 의견이라며 말을 바꾼 겁니다. 협회의 의견이 아니고 네. 협회에서 추천한 그 변리사 분이사의 말씀이에요. 상방안의 주장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더 검토를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사용 실적이라고 표시한 행위는 특허 허위 표시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가 감정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할 것입니다. 게다가 19년 동안 여수시 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A업체의 대표는 지금도 여수시 건설과 설계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일종의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주홍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 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기소 이후 석 달 동안 도피 행각을 벌여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황주홍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황 전 의원의 비서 2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유권자와 선거 캠프 관계자 18명에게도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전 의원이 기억이 안 난다고 일관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포스코가 사내 하청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2민사부는 포스코 사내 하청 직원 9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오늘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포스코의 관리 감독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3일에도 광주고등법원이 포스코의 사내 하청 근로자 44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순천시 보건소는 해외 출국을 위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시민 1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순천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소 측은 해당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가족을 포함한 5명은 진단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됐으며 나머지 8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내 인근 지역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유일하게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없어 청정 지역으로 불리던 장흥군에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신안과 무안 지역의 확산세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천호성 기자입니다. 장흥 첫 코로나19 환자인 60대 여성은 장흥의 한 재가복지센터 소속의 요양보호사입니다.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장흥군의 전수검사 과정에서 확진됐는데 설날 광주에서 온 자녀 가족을 만난 뒤 증상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32명은 진단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동선에 포함된 마트 손님 등에 대한 검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1년여 동안 청정지역으로 남았던 장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읍내 거리는 부쩍 한산해졌습니다. 아니요, 아침에 들었는데요. 방송에서도 들고 사람들한테 통해서도 들고 그랬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 장흥군은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을 경로당, 읍면복지회관,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및 공공시설에 대해서 당분간 연장해서 휴관 조치함을 알려드리니 신안군 지도읍 침례교회발 집단 감염에 이어 무안군 해제면에서도 일가족 5명이 확진되는 등 전남의 누적 확진자 수는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안 일가족 확진자의 경우 지도읍 교회와는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새로운 감염고리가 될 우려도 커진 상황. 특히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확진자가 업무 중 지역사회에서 만난 사람이 많아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황이 4차 유행에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선제 검사라든지 또 앞으로 발생된 지역에 대한 검사 규모를 확대해서 설 명절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면서 지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호성입니다. 순천 신대지구 초고층 오피스텔 건립과 관련해 학교 시설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이 과밀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학교 증축이나 신규 부지 확보 계획이 아직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비대위는 특히 경제청이나 시행사 측이 구체적인 건축 계획이나 설계 도면은 공유하지 않은 채 주민들의 부당한 민원으로만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조합회의는 최근 임시회에서 학생 배치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수시가 웅천지구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불법 거래 전수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중순 전매 제한이 풀린 신규 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권 다운 계약 등 부동산 실거래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해 지난달 분양권을 거래한 60여 명에 대해 금융 자료를 제출할 것을 통지했으며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에는 경찰과 세무서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오는 10월이면 사상 최초로 우리 기술로 개발된 우주 발사체가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쏘아 올려집니다. 현재 엔진 연소 시험이 한창인데요. 누리호가 발사될 제2발사대 등 우주센터 2단계 개발 사업도 마무리 단계입니다.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김주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고흥군 복내면 나로우주센터. 올해 10월과 내년 5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2차례 발사를 앞두고 발사체 1단부 엔진 4기의 종합 연소 시험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리호는 170여 차례의 엔진 연소 시험을 거치면서 엔진의 신뢰성을 높여왔습니다. 최근에는 각자 실험을 거친 4개의 엔진이 모아진 상태에서 30초 동안의 연소 시험도 성공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항우연은 다음 주 100초 연소 시험을 통해 엔진의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다음 달 중에 1단 추진체의 산화제와 연료를 모두 소진하는 연소 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개의 엔진을 붙여서 그 4개의 엔진을 같이 연소를 시켜서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교정할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을 보는 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내 연구진에 의해 독자 기술로 구축된 제2발사대 구축 사업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이제는 누리호 발사체가 발사대로 옮겨지면 접합 검증 시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밖에 추적 계측 장비의 성능 개선 등 지난 2009년부터 시작된 나로우주센터 2단계 개발 사업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당초 2단계 우주센터 2단계 사업에서 목표했었던 거의 모든 인프라 설비들과 추적 계측 시스템의 구축은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발사 준비는 현재 완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나로우주센터 진입도로 3.24km 구간 확장 공사도 모두 완공돼 최근 개통됐습니다. 국내 연구진의 독자 기술로 개발되고 있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 발사를 위해 고흥 나로우주센터는 벌써부터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여수 문수청사에 입주해 있는 부서들이 국동으로 이전합니다. 여수시는 오는 27일부터 사흘 동안 문수청사에 있는 8개 과를 전남대 국동 캠퍼스에 마련된 임시 별관으로 이전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문수청사 부지를 매입해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청년 커뮤니티 센터로 활용할 계획이지만 청사 별관 증축 문제와 맞물려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라남도가 8대 핵심 시책들의 실현을 위해서 국비 6천억 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김영록 지사 주재로 열린 국고건의 신규사업 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계속사업과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모사업 등을 포함해
내년까지 8조 원 이상의 국고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보면 해상에너지 통합관리 디지털 플랫폼 개발과 국가 섬바다 디지털 정원 조성, 여수 화태 백야간 국도 77호선 연결 도로 개설 등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올해 사업비 1조 24억 원을 들여 280여 건의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특히 신안 천사대교 복합센터 등 교량의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신안 앞해 해남 화원, 여수 화태 백야간 해상 교량과 해저터널에 3차원 설계 기법을 도입하고 지도 임자 등 신규 개통 해상 교량의 원격 제어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올해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48명으로 확대해 오는 3월부터 초등 저학년 학생들의 초기 문해력과 수해력 지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